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있어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고 뭐 금융 위기도 아닌데 도대체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렸길래 이 마이너스가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조차도 저렇게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냐.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펀더멘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게다가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이번 주에는 급격하게 달러도 일본 돈도 유로화도 중국 돈도 막 돈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돈까지 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주식시장도 하락하다 보니 굉장히 불안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볼 때는 일단은 뭐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먼저 저기 미국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21일이에요. 그 4월 21일 날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에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미 아메리카 쪽으로 봐도 달러가 이번 주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달러가 빠져나갔고 그 달러가 어디로 갔느냐? 자, 미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전 세계의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또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때마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배당받은 현금들이 지금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만 보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적을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서 쭉 살펴보다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뭐 개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간다.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유로화를 보면은 이렇게 유로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정치는 않아요. 아직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로 지금 유로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빠져나오고 있어요. 빠져나오고 아시아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유독 우리 한국에서 급격히 많이 뺐어요. 자, 이것은 뭐 배당받은 돈을 갖다가 한국에 재투자하기에는 우리 한국의 뭐 경제 펀더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유로화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하락을 했고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했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뺀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돈은 미국으로 가는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국에서 돈을 좀 빼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지금 하락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은 지금 배당받은 돈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지금 빼가는 겁니다. 수급을 보면 해외에서 돈을 들고 들어오진 않지만은 배당받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하락의 주범은 누구이냐? 바로 금융투자이죠. 이 금융투자 이 사람들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다. 그걸 유독 강조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앞으로 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에서 신흥국에서 비중을 중국 쪽으로 좀 더 늘리라고 했다. 그럼 한국의 수급이 빠진다. 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미국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악재를 크게 부각을 시켜 공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시장의 악재 뉴스를 만든다기보다는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다.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 종료로 인해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팔아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나빠졌다. 그러면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뉴스를 또 생산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그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저 자석들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휩쓸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환율만 쭉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하락도 하고 외국인들이 돈을 빼간다 생각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멀리 쫙 망원경을 볼 때 가까이 줌해서 당겨서 본다면 이제 멀리 뒤로 물러나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멀리 물러나서 보니까 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배당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나라들도 주식 투자해서 배당받았을 건데 그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보이잖아, 이거 눈으로. 그러면 생각을 달릴 필요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더 큰 게 있다. 더 큰 거는 쭉 시장의 재료들을 살펴봤을 때 저 미국 애들이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으로 좁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괜찮게 나왔고 그렇다면 또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최선의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 돈벌이 하는 방식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로 봐서는 기분이 좋지 않죠. 시장의 불안감을 갖다가 확대시켜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시키면서 저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면 거기에 또 심리적으로 말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목을 환율보다는 이제 공매도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율을 꼽혀가지고 있지만 그 환율이 상승하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공포감을 조장해서 공매도를 해서 돈 버는 저 자석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폐지 청원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날 올려봐도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죠. 바로 이게 돈의 논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자 하는데 잔챙이들이 백날 건의해 봤자 안 돼요.
사회 정의를 갖다가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고 잔챙이들이 백날 노력해도 저런 사회 정의는 안 되잖아. 수정 안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가 택일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때 뭔가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때마침 국민들이 이거 요구하라 하면 해달라 하면 아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거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내가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듯 작업을 하죠. 근데 국민들이 공매도 없애달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없어지나요? 죽은 사회정의 아닌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 상대로 돈 끌어모으고 있잖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저런 건 아닌가? 그 저런 거는 백날 건의해도 안 되죠?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권력은 없는 사람들 편인 것 같지만 있는 사람들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환율보다는 공매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 어쩔 수 없으니 공매도 이용해야죠. 자,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의 매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돈 버는 것은 돈을 외국인들이 빼가는 것은 일단 배당받은 돈이 있고 그 돈 전부 다 빼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한국 시장 주식을 아직 사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해외 요인으로서 달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국내 요인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저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할 거잖아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는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진정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돈 풀 핑계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또 풀어요. 그럼 저렇게 되면 또 돈이 또 풀리게 돼 있다니까. 저는 저런 걸 봤을 때, 정부에서 또 돈 풀겠구나. 그럼 다시 또 유동성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두 사는 게 더 현명하겠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겁니다. 괜히 따라다니면서 불안해하면서 있는 주식 던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것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는 연준에서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미국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연준에서 달러 풉니다 하고 달러 풀 거예요 하면 이상하잖아. 미국에서 돈 들어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 달러가 푼다 이러면 달러 강세 현재 시장에서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는 저 연준 발표로 인해서 조금 이제 줄어들겠다. 그냥 환율의 상승이 조금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 내도록 그래요. 연준에서 회의하고 나면 연준 의원들이 5월 4일로 또 연설을 하거든요. 이건 좀 말인데 5월 4일이면 우리 그 토요일 아닙니까? 그래도 요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을 거지만 여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강세에 대한 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각을 시킬 만한 재료가 이걸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야죠. 외국인들이 돈 뺀다. 게다가 한국 돈 빼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돈 빼고 중국 비중을 지금 세계 펀드들이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끝나서 나가리 됐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시중에 불안한 뉴스를 또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주식시장 공매도 한번 빵 때려서 시장 하락하면 자동으로 뉴스는 나옵니다. 괜히 돈 주고 기자들한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에 팔면 뉴스는 알아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면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저 금융투자 저 자석들이 안 팔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쟤들이 문제예요. 그럼 금융투자도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금융투자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 그 펀드 넣어놨죠. 펀드에 넣어놓은 돈들하고 또 그리고 시중에 단기 자금이 뭐 600조가 넘는다던데요. 그런 단기 자금들 중에서 은행 예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증권회사 이런데 CMA나 MMF 같은데 투자된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여러분 돈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공매도 백날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이 저 공매단 꼴 보기 싫으면 CMA나 MMF 돈 빼세요. 돈 빼고 저 그리고 펀드 그냥 넣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투자하십시오. 직접 투자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MMF 돈 빼고 CMA 돈 빼고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 일단 어떤 형태로 맡겨놓은 빼라 이 말이야. 빼고 투신사에 펀드 넣는 거 있죠. 그거 다 빼세요 그냥. 빼고 그냥 들고 있고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저 자식들은 공매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공매도 하라고 돈 줘놓고 그 돈 또 이자 받아 먹잖아. 그 금융투자들이 그냥 써요. 자기들이 공매도 하고 난 다음에 돈 벌면 예, 돈 벌었습니다 하고 돈 갖다 주잖아. 자기들한테 금융투자 공매도해서 돈 번 돈을 이자라 치고 맨날 받아 먹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식해서. 공매도 하라고 돈 주놨고 공매도 하고 나면 이익 남으면 돈까지 챙겨 먹으면서 정부에다가 공매도 좀 금지해달라고 이게 청어놓고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공매도 하게 된 원인은 걔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건데 돈을 안 주면 못 할 건데 그럼 또 돈 주놓고 돈까지 챙겨 먹으면서 하지 마라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이 돌머리도 아니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청원 올리고 뭐 사회 정의 실현하는 듯한 하잖아. 사회 정의가 갖다가 공매도가 정의가 아니라면 그런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라고 돈 주놓고 그 정의롭지 않은 일에서 돈까지 챙겨 먹으면서 공매도 하지 말란다. 참 이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 관심 필요. 요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좀 전략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왜 하락하지 않냐면 뻔하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 풀 거고 그럼 돈이 늘어나죠. 또 그리고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 달러를 팔고 그 달러를 더 찍어내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늘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하다가 세력들이 금융투자가 다시 살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 그때 되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에서 동시에 매수한 종목도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공매도 한다고 아이고 공매도 나쁜 놈도 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보고 생각하면은 감사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저 자석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사람들 코 묻은 돈 들고 와서 져서 장난치고 있네. 그 시장이 하락했네. 아이 감사하다. 앞으로 돈이 늘어날 거라서 시장은 상승할 거니까 내가 주식을 싸게 사라고 쟤들이 지금 액션 취해 주는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바꿀 수 없으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튼 일단은 뭐 현금 흐름 수급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갑은 외국인 및 금융 투자입니다. 지금 그 나머지 세력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에서 매수하는 종목 우리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고 대형주도 하락을 했고 특히 중형주 하락이 조금 골이 깊었습니다. 정주도 골이 조금 깊었어요. 자, 저 하락의 끝은 상승이죠. 시장이 하락하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상승도 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종목은 별로 없어요. 시장 수급이 좋지 않은데 돈이 잘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있겠노? 이게 돈 흘러 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죠.
외국인들이 별로 산 것도 없고요. 지금 요런 종목들이에요. 한샘, 미래에셋대우, 휴비스 뭐 요런 종목들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별로 없어서 뭐 별로고 제가 볼 때는 요 위쪽의 종목들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금융주 다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별 재밌는 종목이 없다.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샘이나 미래에셋대우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지금 금융투자만 방향을 바꾸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다음 주 저거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물론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이 다행스러운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경제를 어떻게 꾸렸길래 이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딴 식으로 경제를 만들어 놨는 것이 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위기다고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다른 나라도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시장이 조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의 투자 기회로 삼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